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많은 개인 발명가분들이 특허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디자인권과 상표는 오히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디자인권, 상표권을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려고 해요. 삼성하고 애플이 제일 처음 소송이 붙었던 부분도 바로 이 디자인 특허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만큼 디자인이 날이 갈수록 중요한 지식재산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디자인도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자신의 발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더 잘 지키실 수가 있어요. 그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PT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앞에 의자가 4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의자들이에요. 4개의 의자들을 살펴보면은 모두 다 다른 외형을 지니고 있죠. 검정색, 빨간색, 그리고 다양한 색들이 이렇게 구성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이라는 것은 물건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하기도 하고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친숙하기는 한데 이 디자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는 대부분이 모르고 계세요. 디자인권을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이 디자인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물품이에요. 물품이 아니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저작물은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물품이란 무엇일까요? 물품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품은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낱개로, 개별로 하나씩 거래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물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작물하고 물품은 구분이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품이라는 키워드를 디자인권과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시청을 하시면은 훨씬 더 디자인과 디자인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물품이면 모두 다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품에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지금처럼 의자도 있겠지만 사이다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산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물품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성립이 되는 그러한 물품들을 조금 이렇게 요건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품성이에요. 제가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미 물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럼 다음 걸 한번 좀 보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형태성. 이건 무엇이냐면 쉐이프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모래나 미숫가루의 경우는 형태가 없죠. 단순히 분말이에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놓으면은 흩어지면서 다시 그냥 차분히 가라앉게 되죠. 즉, 물품의 외형이 없고 그냥 가루로 흩날리는 경우에는 우리가 형태가 없다, 형태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디자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품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기체, 그다음에 액체가 해당이 되죠. 사이다나 미숫가루의 경우는 형태성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우리가 디자인으로 보호를 하지 않아요. 이처럼 가루나 액체는 물품이긴 하나 디자인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시각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산소의 경우는 눈으로 보이지가 않죠. 다시 말하면 기체가 해당이 되겠죠. 산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형태도 없고 시각성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미성인데요. 신미성의 경우는 단순히 뭔가 이렇게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들은 다 해당이 돼요. 앞에 있는 형태성과 시각성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면 물품성과 신미성의 경우는 디자인 성립 요건으로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처럼 4가지 요건을 모두 다 만족시킬 경우에만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디자인이 되기 위한 성립 요건은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물품성, 즉 개별로 단위 거래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제품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형태가 있어야 돼요. 모래처럼 액체처럼 형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준다. 다음은 시각성, 눈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신미성, 단순한 그러한 제품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색감도 있어야 되고 형상도 갖추고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디자인의 요소라고 하고 이걸 만족시켜야지만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물품이라는 것. 디자인권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권은 다음과 같아요.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물품들을 디자인권으로 독점할 수 있게 보호를 해줘서 계속 발명가들이 새로운 디자인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서 산업이 더 풍성해지고 발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디자인권이고요.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디자인하고 디자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디자인권은 보호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디자인을 제가 하나 만들었다면 이 디자인은 몇 년 동안 제가 독점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특허하고 동일하죠. 과거에는 15년이었는데요. 이게 개정이 되면서 20년으로 바뀌었어요. 디자인과 디자인권, 디자인권의 보호 기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